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끝나야 진짜 상승장이 시작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FTX 파산했던 거래소가 샘 뱅크먼, 이전에 CEO죠. 이 친구가 소유했던 어떤 기업이랑 지금 채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머전트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샘 뱅크먼 소유의 회사였는데 샘이 지금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예전에 내 채권 그거 샘이 지금 이제 뭐 감옥에 있다 보니 FTX에다 내 돈 내놔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겠죠. 처음에는 로빈후드 주식을 주식 저 코인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 주식을 5,500만 주 플러스 현금을 청구를 한 거죠. FTX에 내 돈 내놓으세요. 이만큼 주세요라고 했는데 FTX에서는 현금 1,400만 달러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를 합니다. 이미 합의를 한 겁니다. 제가 로빈후드 주식이 이게 지금 얼마나 하나 이제 찾아보니까요. 지금 대략 한 20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 5,500만 주를 한번 곱해보면요. 뭐 현금을 빼더라도 1.1 빌리언 달러인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입니다. 사실 뭐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돈을 내놔라고 했는데 FTX에서 합의금이라고 준 돈이 얼마라고요? 1,400만 달러인데요. 이게 대략 우리 돈 187억 정도 합니다. 1조 5천억 원을 요청했는데 1,500억 원도 아니고요. 180억을 주고 끝낸 겁니다. 거의 80분의 1로 퉁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도 이제 뭐 치열하게 채권 채무자, 뭐 FTX 뭐 당연히 소송 뭐 이제 돈 내 돈 내놓으세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런 협상과 이런 합의가 지금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받아들일 액수가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 하고 좀 끝내자.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도 한 이 정도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퉁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끝자락이 아닌가. 물론 지금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런 채권 채무자 관계가 당연히 해결이 돼야죠. 기업 인수, 뭐 이제 뭐 비트코인 채굴 회사 큰 데가 작은 데 고래가 뭐 새우들 계속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FTX 2.0 재개 아직 안 했죠. 이게 다 문제가 이슈가 해결이 된 다음에 불장이 올 겁니다. 저는 아무리 길게 봐도 한 6개월에서 1개월이고요. 짧으면 뭐한 세네 달 후에도 저는 이거 재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죠. 메타플래닛 뭐 일본의 상장 회사에서 비트코인 추매했다. 뭐 우리 돈 뭐 한 28억 원어치 샀다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는 모든 하락과 조정은 바이더 딥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말에는 전 지금도 어, 똑같습니다. 입장은 똑같은데 대출을 받으신 건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이건 약간 좀 한번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무리해서 이제 우리가 뭐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이제 사업에서 현금이 생겨 이걸 좀 무리해서 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코인 사느라 여유 현금이 좀 없으신 분들이 제가 볼 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한번 그냥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저는 총 자산, 그러니까 투자하고 있는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코인이면 코인, 그 투자 자산 금액의 대략 한 10%에서 20%까지 현금을 보유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부동산으로 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부동산, 뭐 지금 현금이 뭐 5억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전세 끼고 살 수 있잖아요. 전세가 5억이면 현금이 5억 있으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영끌한 현금이 5억이라고 치면요. 이런 것들을 초보들이 조금 미리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역전세. 전세 계약했고 2년 뒤에 뭐 전세가 오르면 좋죠. 근데 전세가 맨날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떨어지면 이거 역전세가 나면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 돈을 오히려 뱉어줘야 됩니다. 오히려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일반 월급쟁이가 2년마다 5천에서 1억 정도를 이거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그리고 이제 들고만 있어도 숨만 쉬어도 나가는 세금들이 부동산 되게 많아요. 보유세, 뭐 종부세는 뭐 그렇다 치고 취등록세, 뭐 복비, 계약할 때마다 복비 내야죠. 수리하고 또 이사도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저는 한 20%까지 여유 자금을 반드시 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신용대출은 마지막 보루로 남겨둬라. 뭐 소위 말하는 잔금 칠 때 혹시 모르니까. 저는 코인과 같은 경우는 1억을 투자하면 최소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2억을 투자하시면 뭐 한 2천에서 3천, 4천만 원 정도 이 정도 현금을 보유해야 저는 생존 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도 물론 투자를 하면 더 좋죠. 근데 지금처럼 코인이 계속 바닥을 이렇게 기어가면요. 소위 이 상시에 쓸 돈이 없으면 이 코인 팔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이제 절제하고 어, 좀 여유 현금을 항상 좀 남겨둔 그냥 그 돈은 그냥 그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감도 실제적으로 많이 줍니다. 그리고 돈이 이제 뭐 필요할 때 이제 쓰면 조금 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코인이 뭐 계속 바닥을 깁니까? 갑자기 또 3달 후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전체 자산의 뭐 한 2% 정도, 한 3% 정도, 특히 뭐 오른 코인들 일부를 익절을 하면요. 그 저번에 썼던 그 현금을 그냥 다시 채워 넣으시면 돼요. 뭐 예전 뭐 이게 2천만 원이었다고 하면 뭐 500만 원을 썼으면 나중에 500만 원을 채워 넣으면 이게 이제 저는 나쁘지 않은 좀 그렇게 이제 무리하지 않고 혹시 모를 상황을 잘 대비한 뭐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미국의 SEC가 올해 암호화폐 기업 대상 벌금을 무려 47억 달러, 뭐 5조가 넘네요.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고 전년 대비 3,000% 증가했다. 이거 헤드라인만 잘못 보시면 SEC가 아직도 정말 뭐 어마어마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소송 및 행정 절차가 작년에 46건에서 지금 11건으로 줄었습니다. 뭐 올 초만 해도 뭐 이더리움 ETF 되기 전에 뭐 각종 뭐 유니스와 컨센시스 뭐 어디 해가지고 다 기소하고 뭐 웰스토티스 날리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미래 트렌드가요. 뭐가 되냐면요. 탈달러화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달러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브릭스가 나오고요. 뭐 위안화도 쓰고요. 여기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좀 약간 다양성의 시대가 돼요. 이전은 뭐 거의 그냥 달러만 썼잖아요. 국제 무역할 때. 다양성이 되고요. 이게 반세계화가 있습니다. 반세계화는 당연히 세계화의 반대말인데 세계화는 쉽게 말하면 그냥 자유무역이에요. 어떤 나라는 자본이 싸고 어떤 나라는 그 노동력이 싸고 서로 협력해서 어떤 나라는 특정 물건을 공급을 하고 다른 나라랑 자유무역을 하면서 가장 물건을 싸게 효율적인 세계화가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트렌드는 반세계화예요. 그러니까 지역주의죠. 자국 이기주의죠. 이거 트럼피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국경, 너희 국방비 니들이 써.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중국 관세 세게 매길 거야. 왜 우리 기업의 손해인데? 이게 이제 대세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지털화 되는 거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CFTC의 권한이 보니까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SEC의 힘이 빠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모든 트렌드가 코인이랑 연관이 있어요. 탈달러화, 달러를 안 쓰면 러시아에서 뭐 씁니까? 국제무역, 달러 이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쓰겠다. 반세계와 마찬가지죠. 디지털, 당연히 코인이죠. CFTC요. 코인 관할 기관이 이제 CFTC가 됩니다. 코인의 미래가 뭐 제가 볼 때 이건 뭐 거의 확정이 아니냐. 타이밍은 저도 뭐 정확히 모르죠. 암호화폐 반대파, 미국의 그 유명한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오랜만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미니 창업자 뭐 이런 친구들이 존 디튼, 그러니까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이랑 존 디튼이 지금 맞붙었어요.
그러니까 11월 5일에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총선도 합니다. 지금 둘이 맞붙은 겁니다. 근데 서로 민주당, 공화당인데 이제 욕한 거죠. 엘리자베스 워런은 지금도 그 대표적인 반대파 그 민주당 인사입니다. 지금 대세는 사실 친코인이거든요. 코인베이스, 래플, 서클, 크라켄, 뭐 제미니 같은 돈 좀 있는 업계 인사들이 돈 기부 엄청 해서 그걸로 이제 본인들 입맛에 맞는 친코인 인사, 국회의원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로 치면 공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운동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뭐 이들보다 더 있긴 한데요. 크게 보면 두 명이에요. 게리 갠슬러는 잘 아시고요. 엘리자베스 워런. 이 두 명이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빌런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는 투기 자산이다. 조심해라. 투자자 교육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비트나 이더, 현물 ETF 얘네 좀 투기적이던데 투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문을 발표했답니다. ETF라고 안 하고 지금 ETP라고 표현하거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건 비규제 시장에서 심각한 가격 변동성과 잠재적 사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 얘네는 투자 회사도 아니고 보호를 전혀 못 받는다. 이거 알고 해라고 경고를 한 거죠. 저는 사실 이 멘트를 보면서 극심한 포모와 코인 대상승장이 볼 때 거의 한 8부까지 온 것 같아요.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 하실 수가 있죠. 자, 글로벌 엘리트, 뭐 블랙록을 비롯해서요. 이 친구들은 전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 지난 10년간의 사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지난 10년간 코인과 인프라는 그들이 장악을 하기 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연이 됐던 거예요. 기존에 다 거절. 아예 코멘트 자체가 없이 그냥 거절이었습니다. 연기 거절, 연기 거절. 근데 지금은 이게 뒤집혔죠. SEC가 리플 소송 그것도 마지막 SEC 그 제이 클레이튼이 마지막 날 리플 소송 가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요. 마지막 날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테라루나 FTX 이게 다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2018년도에서 2022년 사이입니다. 이때 온갖 퍼드와 그들의 활약상을 다 보여줘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때 대부분의 시장 인프라를 통째로 삼킵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채굴 회사, 뭐 코인베이스 거래소, 뭐 지갑, 뭐 비트코인 펀드 회사 이런 뭐 이더리움 개발사 이때 다 장악한 겁니다. EDXM 거래소 이때 만들었습니다. 서클,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채굴 기업 대주주로 있죠. 컨센시스, 리플 소송, 테라, 루나 공매도 다 이때 벌어졌어요. 이때 일어났었고요. 특히 테라루나 이 공매도는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에 뭘 집어넣기 위해서 미국의 국가 부채인 국채를 쏙 집어넣기 위해서 아무도 안 사주니까 이게 이제 계획이 됐겠죠. 네 번째는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19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BIS 세계은행 그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뭐 자산 토크나 RWA, CBDC, 리플 스텔라가 오래 전부터 이 보고서에 떡하니 특히 리플 스텔라 막 찬양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직접 가서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 놓고 22년까지 뭐 투자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그 다음 포드 유포 시켜놓고 2023년 6월 대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블랙락이 신청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 원래는 99.8%거든요. 그거 100%면 이상하니까 하나 정도 빼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냥 100%입니다. 신청은 프리 패스입니다. 블랙락은 그래요. 피델리티는 아닌데 블랙락은 그렇습니다. 출시 8개월 만에 블랙락이 비트코인 세계 3위에 등극합니다. 이거 뭐 센세이션. 올해의 ETF는 탑 7 중에 탑 6개가 뭐다? 비트코인입니다. 1위가 참고로 사토시 나카모토 제일 많이 들고 있고 2위가 바이낸스, 3위가 블랙락입니다. 2023년 6월에 ETF 신청하고요. 7월에 바로 말을 바꿉니다. 블랙락 CEO가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이고 디지털 금이고 인플레를 해지하는 혁명적인 자산이다. 훌륭한 자산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2018년, 19년, 20년, 21년은 다수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돈 세탁의 지표다, 사기다, 우리 고객들은 1도 관심 없다라고 하는 이거 지난 한 3년, 4년간 꾸준하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다 말 바꿨죠. 그 동일한 기간에 대형 그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 그 뱅가드도 있고요, 뭐 피델리티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블랙락만 있는 건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서클, 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투자를 완료했었죠. 23년 11월에는 블랙락 이더리움 현물 ETF를 처음으로 신청합니다. 분명하게 이거 말씀드립니다. 신청 이퀄스 그냥 100% 패스입니다. 99.8%라고 하는데 그냥 100%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더리움은 뭐 안 될 것이다. 뭐 증권으로 보고 SEC가 뭐 컨센시스 뭐 기소하고 수색하고 뭐 퍼드 난리도 아니었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5월 달 최초 승인하고요. 또 막 이렇게 질질 끌다가 한 7월 달에 돼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결국 승인합니다. 제가 100%라고 말씀드렸죠. 자, 블랙락의 CEO는 갑자기 내가 공부해봤는데 야 비트코인 이거 장난 아니던데 나 옛날에 좀 내 실수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 나십니까? 트럼프는 더 막말했어요. 난 달러만 하지 뭐 비트코인 사기고 뭐 그냥 프린팅 머니 뭐 그러니까 뭐 공기에서 그냥 막 찍어내는 거 엄청 폄하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돌아섰죠. 지금 다 비트코인 찬양론자가 됐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까지 지금 다 친코인으로 선회를 했었죠. 근데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다 친코인 선회했는데 왜 SEC 계획 연설은 아직도 그대로 있을까? 아까 엘리자베스 워런도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그럼에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잖아요. 속이면요. 속으니까. 가격은 누군가 맡아야 하니까. 지금 가격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다 저주하고 누군가는 다 떠나줘야 나중에 비싸게 팔겠죠. 너무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격은요. 뭐 이제 뭐 얼굴 마담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지난 뭐 3년, 4년 게리 갠슬러, 엘리자베스 워런 이런 친구들이 했었죠. 뭐 민주당도 있었고요. 앞으로 이게 누가 될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제 의견입니다. 이거 트럼프가 전 될 거라고 봅니다. 무슨 소리냐? 트럼프 비트코인 안 판다고 했고 뭐 전략적 비축 자산이 돼야 된다고 했고 CBDC는 금지해야 된다. 그거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 주장입니다. 저의 예측인데 SEC의 게리 갠슬러는 이미 버림받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지금 이제 유효 기간 거의 이제 뭐 버릴 시간이 거의 이제 임박한 거고요. 이 힘이 그러면 당연히 CFTC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SEC가 뭐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코인 중에 한 20%, 30%는 SEC에 소관이 될 텐데 70% 이상이 CFTC로 대부분이 넘어가면 권력의 힘의 추가 이제 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예측이죠. 대선 전이 될 수도 있고 대선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타이밍은 모르겠어요. 근데 fit 21 법안 이거 이제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이거 미국에 다 누가 올려놨는데 2년째 계류 중인 법도 있습니다. 이게 왜 통과가 안 되냐? 그냥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코인의 규제 명확성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완전 끝입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지연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아마 대선 전후로 돼서 이게 내년일 수도 있지만 이거 통과될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뭐 리플이 뭐냐 뭐 코인이 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뭐 화폐냐 이런 논란이 이제 끝이에요.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아직은. 내년에 코인 상승 엄청 할 겁니다. 정말 극심한 포모에 어떻게 하냐? 물론 미래죠.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근데 저도 지난 한 11년 정도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솔직히 더 높은 확률에 배팅하는 게 투자 아닙니까? 리스크 없는 투자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럴 거면 이제 은행에 두시면 되겠죠. 저는 내년에 엄청 오를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럼 또 1년간 하면 또 이제 하락장이 안 올 것처럼 분명 엄청 오르겠죠. 여기서 빌런 역할 누가 할까요? 저는 트럼프라고 봅니다. 트럼프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 아마 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갑자기 뭐 블랙락에서 누가 투매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제가 모르는데 제2의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2022년 5월에 있었던 테라루나 11월에 FTX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서 저는 하락장으로 다시 1년간 가지 않을까 예측입니다.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8일 만에 다시 돈이 들어왔네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지표가 돼버렸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돈 들어온다, 가격 오른 거죠. 유출이 됐다, 이거 가격 빠진 거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ETF의 힘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 바로 현물 ETF입니다. 선물이 아니고 현물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까지는 뭐 지금 승인이 됐잖아요. 이더리움 외에 또 이제 그 다음은 당연히 솔라나가 되겠죠. 얘네들 승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뭐 이더리움 현물 ETF 해도 뭐 가격 뭐 엄청 떨어졌던데요. 그건 팩트인데요. 현물 ETF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그 단기적인 이벤트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선물 아닙니다. 현물 ETF 승인 전과 후는요. BCAD입니다. 이거 전후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미 했던 것을 뭐 현물 ETF 특히 기관들의 수요가 제가 볼 때 그 뭐 수요가 갑자기 뭐 폭망하거나 뭐 이게 거래소보다요. 뭐 물론 코인베이스가 있지만 전통 금융에서 거래 볼륨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블랙락, 피델리티, 뭐 그레이스케일 이런 데서 파는 게 그러니까 쉽게 뭐 현물 ETF로 승인이 되면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뭐 상폐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왕 하시는 거면 코인 투자를 하실 때 현물 ETF가 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 위주로 이게 주로 이제 우량 코인이고 시총이 높은 코인이거든요. 그런 코인 위주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현물 ETF 승인이 되기 전에 좀 매수를 좀 넉넉하게 해 두시면 나중에 기관들이 아마 끌어올려줄 날이 올 겁니다. 8월 이후 거래소의 테더 잔고가 급증했다. 강세 신호 아니냐? 우리로 치면요. 업비트 거래소에 누군가 원화 엄청 집어넣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여기 뭐 경기가 어려우면 안 살 수도 있어라고 하지만 뭐 이제 뭐 돈 바이낸스나 이런 데 돌려놓고 이제 이자를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뭐 이자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거 코인 사기 위한 저는 총탄, 실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곧 오를 겁니다는 또 아닙니다. 그냥 나쁘지 않은 뭐 이럴 수도 있구나. 노스캐롤라이나 여기 이제 미국의 주입니다. 이 주에서 CBDC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올해 1월 달이요. 뭐 1월 달부터 트럼프는 뭐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CBDC를 금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올 초부터 떠들고 다녔죠. CBDC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해서 말씀드릴 것은 글로벌 세력들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에 대한 반감이 엄청납니다. 유럽, 미국 마찬가지죠. 그러면 CBDC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연준 뭐 의장도 뭐 아직은 뭐 계획 없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제2의 팬데믹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도래를 한다면 뭐 사생활 보호다 뭐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지금도 뭐 일자리 없잖아요. 지금도 뭐 이제 고금리로 막 다 자영업 쓰러져 가고 뭐 상업용 부동산 안 되고 오프라인 비즈니스 자체가 별로 안 돼요. 근데 이 상황에 팬데믹이 또 터진다. CBDC로 지원금 준다는데 이거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여기에 기능 좀 추가하면요. CBDC처럼 쓸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미래는 지켜봐야겠죠.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바이낸스 임원 이분이 이제 지금 고생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이 뉴스가 잊을만하면 계속 나옵니다. 지난 뭐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핵심을 파악을 해보니 바이낸스가 전 세계 상대로 정말 열심히 그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규제 당국 뭐 저기 퇴출도 되고 뭐 벌금도 내고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보니까 나이지리아 정부의 갑질이 엄청나요. 물론 인도에서도 바이낸스 과징금 엄청 맞았거든요. 미국에서도 맞았잖아요. 이 갑질이 나이지리아 정부가요. 뭐 이제 화폐가 폭락하고 뭐 이제 인플레이션 이거 니들 탓이야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어찌됐건 핵심은 이거예요. 나이지리아 인구가 2억 1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아프리카
인구 많은 나이지리아가 매력적인 시장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코인을 사고 파는 이 거래소. 그러니까 이제 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사람들은 매매해서 수수료를 법니다. 뭐 오르면 더 많이 거래하겠죠. 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요. 엄청난 노다지를 안겨다 주는 자산이라는 것을 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인도, 미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뭐 소송당, 뭐 시즌 옷을 벗었잖아요. 그래도 포기할까요?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뭐 브라질, 그래도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만큼 코인이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뜻이라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 시 바닥 찍고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 뭐 리스크 인덱스라고 있는 게 있는데요. 리스크 위험이잖아요. 이게 이제 과거에 폭락을 했을 때 리스크 위험이 100을 찍었다. 얼마 전 지난주에 찍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바닥 아니야? 뭐 한두 번 더 바닥 찍을 수는 있지만 9월이 뭐 저주의 달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바닥 찍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NYDIG라고 있는데요. 여기 좀 이제 배경 지식으로 NYDIG는 쉽게 말하면 뭐 비트코인 인프라 회사라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여기 채굴의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 투자하면 보관도 해줍니다. 비트코인만 다루는 회사고요. 이 앞에 NY가 뉴욕이거든요. 뉴욕에서 라이센스 받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전문 뭐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무려 2조 원 이상을 투자를 받았는데 여기 누가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JP 모건, 모건 스탠리, 웰스 파고, 매스뮤추얼, 뭐 뉴욕 라이프 여기 엄청 큰 보험사들입니다. 뭐 조지 소로스 펀드까지 NYDIG에 무려 2조 원을 투자해놨습니다. 뭐 보통 회사는 아니죠. 이 친구들은 8월, 9월은 재미가 없고 10월, 그러니까 10, 11, 12, 4분기부터는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코인은 지금 뭐 코인 자체 뭐 그런 요소보다 뭐 고용이다, 인플레이션이다, 연주 금리 인하 이런 것들 그리고 11월에 대선이 있다. 어찌됐건 11월은 업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대선이 그들의 명분이라고 말씀 계속 드립니다. 그 전후로 저는 큰 상승세, 소위 말하는 분위기 반전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 거죠. 9월에 오르냐, 10월에 오르냐, 11월에 오르냐, 저도 몰라요. 이건 모릅니다. 미래는 모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세상에 없고요. 지금처럼 계속 바닥을 기기만 하고 끝난다? 이런 자산은 없어요.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지면 다시 오릅니다. 지금이 힘드셨다면 지금 다 같이 힘들어요. 지금 뭐 우리 구독자만 힘드신 게 아니고요. 뭐 진짜 상어들이 막 정말 막 그 비투하다가 다 파산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중장기에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요. 사실 코인은 하시면 안 됩니다. 중장기의 상승, 코인의 미래, 블록체인의 미래, 웹3의 미래, 뭐 RW의 미래에 대해서 믿지 않으시면 코인은 투자를 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기만 해도 그 선물 옵션, B2 뭐 그 소위 말하는 뭐 담보 청산 싹쓸이 되는 거 이거 안 당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인정만 해도 저는 최소 생존 확률을 2배, 3배 이상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이거 뭐 코인 뭐 지금 B2 하시는 거 아니거나 뭐 연끌해가지고 당장 뭐 아니면 급전이 필요한 이런 게 아니라면 올해 승부 보지 마세요. 올해는 뭐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년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지금 좀 떨어졌다 걱정하실 필요가 정말 1도 없습니다. 저의 뭐 계속되는 말씀이죠. 미국 대선이 명분이면 이 명분 지나고 나서 상승이 시작된다니까요. 아마 될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무조건 맞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법안들이 있어요. 이 두 개 핵심은요. 코인은 상품이다입니다. 코인의 주재 그 관할 기관은 CFTC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규제 명확성이거든요. 이거 활용 점정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끝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이 법이 통과되면 매수 시기는 좀 놓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덧붙입니다. 바이 더 딥 좋잖아요.
좋은데 현금을 10에서 20%좀 남겨놓는 게 좋겠다. 이게 저도 좀 힘들긴 한데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이 있어요. 그리고 비상시에 예를 들면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자동차 펑크가 날 수도 있고요. 뭐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낼 수도 있고 이 비상 사태가 있잖아요. 좀 남겨 두시는 게 그리고 떨어지면 좀 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여러모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두 번 이제 급등락 나올 수 있죠. 한 번, 두 번 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쫄지 말고 그냥 한번 내년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뭐 이게 이상 기후 이제 소위 신호가 뜨면요. 말씀을 드려야죠. 저도 뭐 맞출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제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냥 묵직하게 가시는 게 어떨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